자살, 못마땅한 나를 살해하는 것. 한국 사람은 하루에 43명꼴로 자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창 도전하고 꿈꾸어야 할 10대 청소년, 20대 청년의 자살이 늘어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서만 증문즉서를 하다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거나 구청 강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도 자살에 따른 충격으로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해서였습니다. 대체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남이 나를 뭐라 하든 관계없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정해진 상이 있습니다. 이를 자아상,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상상의 자기를 만들고 그 상상의 내가 진짜 나인 줄 착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부분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자식을 하나 둘 낳아서 오냐 오냐 하며 키워서 일종의 공주병, 왕자병 같은 게 있어서 자기에 대해 너무 높은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막상 현실과 부닥쳐 보면 생각과 달리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린 자아상과 밥 먹고 성질내고 화내고 슬퍼하는 현실의 나와의 사이에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자아가 현실의 나를 못마땅해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심해지면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르면 나같이 쓸모없는 건 없어져야 해 하는 심리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자아의식이 현실의 자기를 죽여버리는 게 자살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도 상을 그립니다. 가령 내 애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애인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불만스러워지고 보기 싫어집니다. 그럼 헤어지면 되는데 상대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자살이나 살인이나 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상의 근본을 두고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살인과 자살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상대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기준을 두고 나는 이래야 하는데 이렇지 못하다. 난 나쁜 놈이다. 나 같은 놈은 없어도 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내치는 방법으로 첫째는 꼴도 보기 싫어하다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상대 나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게 살인 자살을 합니다. 자살은 살인과 동일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나만 죽기 억울하니까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아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아의식에 맞게 현실의 자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의식이 허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걸 버림으로써 현실의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툴면 서툰 게 자기이고 눈이 안 보이면 눈이 안 보이는 게 자기이고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게 자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소중한 겁니다. 돌멩이가 꼭 큰 게 좋고 작은 게 나쁜 게 아니듯이 현실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자기를 미워하고
나아가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말을 좀 잘하고 싶으면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고,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걷기 연습을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현재의 나로부터 출발하면 조금만 향상이 되어도 성과가 나니까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상의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현실의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와도 늘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항상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심리적인 억압 상태는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주위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고 그 요구에 자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될 때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신을 포기해버리기 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무 노력해라, 노력해라 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그 정도면 좋아. 이렇듯 가볍게 얘기하면서 어른들이 청소년,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